인천시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등 곤충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는 곤충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업 고부가 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에는 옹진군을 포함한 군구의 37개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시는 곤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시설 현대화 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시 활성화 등 신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4급 1명과 5급 이하 12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에 증원하는 인원을 신설하는 가칭 원도심 스마트시티과에 배치해 도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스마트시티 사업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안전과 교통, 복지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원도심 재생 사업에 접목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용객이 2호선 개통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용객은 1억 626만 명으로 전년도 1억 381만 명보다 2.4% 늘었습니다. 1호선 29개 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린 역은 인천터미널역으로 962만 명이며 예술회관역 711만 명, 부평시장역 662만 명 순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1호선 이용객이 2016년 7월에 개통한 2호선의 안정화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철망이 없던 서구 지역에 2호선이 생기자 2호선을 탄 뒤 1호선으로 환승해 인천의 다른 지역이나 서울로 향하는 사례가 늘면서 1호선 승객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과 생활 정보를 전하는 정보 플러스. 오늘은 남구 도하 2~3동에 위치한 숫골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 숫골 어린이 도서관은 남구 구립도서관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2009년 10월 개관한 숫골 어린이 도서관은 남구 도하 2~3동에 위치한 구립도서관으로 1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각종 독서 프로그램 외에도 책 속 등장인물 인형 만들기, 역사 보드게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다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부에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좋아요. 특히 숫골 어린이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20여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 퇴직교사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 강사로 활동하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은 강사로 활동하기 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 수업을 받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서관 운영요원과 함께 추천도서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이 여기 동네에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자원활동가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해서 그 자원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이제 수료하게 됐어요. 자원활동가. 숫골 어린이 도서관은 일반 이용객 외에도 일주일에 2차례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숫골 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구연동화, 책놀이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마을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찾은 숫골 어린이 도서관은 이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재능 기부로 아이들의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마을 도서관이 아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지역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숫골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정보 플러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길 문화관광시장이 오는 9일부터 신기한 도깨비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도깨비 놀이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시장 상인을 비롯해 주안역과 인천 각지 유명한 점포들의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입니다. 신기시장은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 한계를 넘어서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도깨비 소굴 체험과 VR 체험, 드론 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각종 놀이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개그맨들이 도깨비로 참여해 야시장 거리와 도깨비 소굴 공간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 대책을 추진합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은 66.8%이며 평균 도착 소요 시간은 7분 45초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주요 원인은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등 혼잡한 교통환경과 원거리 출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등 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3월 1일부터 부평구청 대표 전화를 인천시 120 미추홀 콜센터와 통합합니다. 이번 통화 서비스 시행으로 부평구민은 국번 없이 120번이나 부평구청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미추홀 콜센터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직접 응대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통화 중 부재, 업무 시간 종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화 행정 서비스 지연이나 불편함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통합된 7개 자치단체와도 협의해 점진적인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몽청이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 공예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녹색 건축 인증 건물인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탐방 미션을 수행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 버려진 가죽을 활용한 가죽공예 체험을 통해 업사이클 과정을 배우며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도 높였습니다. 남구 청소년 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환경인식을 함양해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체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몽청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는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여성가족부와 남구, 성산 청소년 효재단이 지원하고 남구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야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추가 설치와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횡단보도 투광기와 가로등을 늘려 야간에도 밝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에 설치된 투광기는 모두 158대로 부산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인천에 138대의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2016년에는 각각 142개의 투광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투광기 추가 설치와 함께 가로등도 LED 램프로 교체해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 군구에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관련한 사무 등입니다. 시는 법규상 허용 가능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 기초단체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개학기를 맞아 9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교 200m 범위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로 분식점과 학교 매점, 문방구 등 1,529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입니다. 또한 3월 개교하는 세계 신설학교 주변의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갯벌 390만여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행정절차에 착수해서 오는 2025년에 매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갯벌 개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갯벌을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에는 2031년까지 주택과 여러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개발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에 이어 이곳까지 매립할 경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강화도 남단과 영종도 남단의 갯벌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그 골자인데요. 갯벌 보존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이 갯벌을 매립한 뒤 토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행위는 땅 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출범 15주년을 맞아 각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또다시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개발 지역에 재투자하는 등 상생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 인천의 원도심 지역을 보면 이를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갯벌은 인천의 소중한 자연 환경이며 이를 보존하여 지역 자원의 경제성을 부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갯벌 매립을 통해 이를 부동산화해서 파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에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